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교훈을 주는 인생 라디오입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무료로 유용한 정보들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복이 한가득 찾아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 인생에서 가장 믿기 어렵고도 소중한 경험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다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경험 중 하나죠. 매일 아침 눈을 뜨면서도 그 사람의 빈자리를 느끼고 자려고 누울 때도 그 빈자리를 느끼는 시간들. 하지만 때로는 그 사랑이 죽음을 넘어서까지 우리를 지켜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여러분도 위로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3년 전, 저는 20년 동안 함께한 남편을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잃었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이었어요. 남편은 아침에 오늘 일찍 들어올게라는 말을 남기고 출근했는데 그게 마지막 인사가 될 줄은 아무도 몰랐죠. 오후 2시 17분, 직장에서 갑자기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았고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남편은 제 손을 잡지 못한 채 떠나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죠. 하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그 상실감이 아닌 죽음을 넘어선 남편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믿기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이건 정말 실제로 일어난 일이에요. 저희 부부는 1998년 봄, 대학교 4학년 때 도서관에서 우연히 만났습니다. 처음 본 순간 서로에게 끌린다는 걸 알았죠. 그날 밤 도서관 카페에서 새벽 3시까지 대화를 나눴고, 그렇게 시작된 사랑은 결혼으로 이어져 20년 동안 함께했습니다. 수많은 추억과 두 아이를 함께 키웠고, 인생의 모든 순간을 서로에게 의지하며 살았죠. 남편 민호는 늘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건설회사에서 일하며 밤늦게까지 도면을 검토하면서도 주말에는 꼭 아이들과 시간을 보냈고 제 생일마다 직접 요리를 했으며 힘든 날엔 항상 당신이 행복해야 나도 행복하다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가끔은 너무 완벽해서 제가 농담으로 당신 전생에 뭔 업보가 있었길래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는 거야? 라고 물으면 그는 당신을 만난 게 전생에 쌓은 공덕이지라고 답했죠. 남편은 생전에 매우 현실적인 사람이었어요. 엔지니어답게 모든 것을 논리적으로 분석했고 미신이나 귀신 같은 초자연적인 이야기를 전혀 믿지 않았죠. 심지어 가끔 제가 꿈 이야기를 하면 그냥 뇌가 정리하는 과정일 뿐이야. 의미 부여하지 말라며 웃곤 했습니다. 제가 점집에 가고 싶다고 하면 그런데 갈 시간에 우리 데이트나 더 하자고 말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남편이 갑자기 떠난 그날, 저는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아침에는 평범하게 사랑해라고 인사했는데 저녁에는 장례식장에서 그의 차가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아무 준비도 없이 찾아온 이별이었기에 더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이들을 재우고 혼자 화장실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남편에게 마지막 인사도 제대로 못했다는 사실이 저를 괴롭혔죠. 남편이 떠난 후 3년 동안 저는 깊은 슬픔의 터널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잠시 그가 옆에 있을 것 같은 착각에 빠져 손을 뻗다가 현실을 마주하는 순간이 가장 고통스러웠죠. 아이들을 위해 강한 척했지만 밤이면 혼자 울었습니다. 남편의 옷가지를 버리지 못하고 그의 향수를 뿌려 냄새를 맡기도 했어요. 특히 매년 그날이 다가올 때마다 마음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첫 기일에는 너무 슬퍼서 몸져 누웠고
이 주기에는 겨우 납골당에 다녀왔지만 여치를 알았어요. 올해도 남편의 3주기가 다가오자 너무나 그리웠어요. 주변에선 정연 씨, 이제 조금씩 잊어가야 한다고 말했지만 그럴수록 더 보고 싶었습니다. 가끔은 그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올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특별히 납골당에 가서 하루 종일 남편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심지어 납골당 근처 모텔도 예약했어요. 아이들에게도 엄마가 아빠 기일에 납골당에서 하루 묵을 거야. 너희는 이문에서 자. 라고 말했죠. 그녀는 남편과의 대화를 위해 편지도 써두었고 그의 좋아하는 와인도 준비했습니다. 평소처럼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의미 없는 행동일 수 있지만 그녀에게는 필요한 의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운명은 때때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남편의 기일 바로 전날 밤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남편 생각에 잠을 이루기 어려웠어요. 내일 뭘 입고 갈지, 무슨 말을 할지 생각하다가 새벽 1시가 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죠. 그리고 제 인생에서 가장 생생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너무나 생생한 꿈을 꿨어요. 평소 꿈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저였지만 이 꿈은 달랐습니다. 일반적인 꿈처럼 뿌옇거나 단편적이지 않았어요. 마치 HD 화질의 영상처럼 선명했죠. 꿈에서 저는 우리가 데이트할 때 자주 갔던 시내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가을이었고 단풍이 아름답게 물들어 있었죠. 저는 벤치에 혼자 앉아 낙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옆에 누군가 앉는 기척이 느껴졌어요. 고개를 돌려보니 제 남편이었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꿈속에서도 그녀는 그것이 꿈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감정은 너무나 진짜였습니다. 반가움, 놀라움, 그리고 따뜻함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죠. 남편은 제가 마지막으로 본 모습 그대로였어요. 항상 좋아하던 청바지에 흰 셔츠를 입고 살짝 헝클어진 머리, 그리고 눈가의 주름까지도 정확히 기억나는 모습이었어요. 왼쪽 귀 뒤의 작은 점까지 선명했습니다. 하지만 평소와 달리 매우 진지한 표정이었고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그의 모습을 보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여보, 잘 지내고 있어? 많이 힘들었지? 아이들은 잘 크고 있지? 응, 우리 많이 힘들었어. 너무 보고 싶었어. 준서는 이제 고등학생이 됐고 민지는 중학교 들어갔어. 둘 다 당신을 많이 닮았어. 그래. 미안해. 내가 갑자기 떠나서. 그런데 여보, 오늘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 왔어. 그녀는 꿈속에서도 이 만남이 특별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저 그리움이 만들어낸 평범한 꿈이 아니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았죠. 그리고 남편은 제 손을 꼭 잡더니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의 손은 따뜻했고 실제로 만지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때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내일 납골당에 오지 마요. 절대로 오면 안 돼요. 약속해요. 왜? 내일이 당신 기일인데. 벌써 다 준비해뒀는데. 납골당 가는 길에 큰 사고가 날 거야. 제발 가지 마. 아이들에게도 말해줘. 아무도 오지 말라고. 내가 지켜줄게 약속할게. 하지만 내일은 집에 있어줘. 그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함께 살면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절박한 표정이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공포와 사랑이 동시에 담겨 있었죠. 남편은 계속해서 약속해, 절대 가지 마라고 반복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이마에 키스를 하고는 항상 너희를 지켜보고 있어. 사랑해라고 말했죠. 그 순간 저는 깨어났습니다. 그 꿈에서 깨어났을 때 저는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어요. 이불을 박차고 일어나 침대 옆 시계를 봤는데 새벽 4시 44분이었습니다. 불길한 숫자, 조합이 저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죠. 손이 떨려서 물 한 잔 마시려고 해도 컵을 제대로 들 수 없었어요. 꿈이 너무 생생해서 한동안 현실과 꿈의 경계가 모호했습니다. 그녀는 침대 옆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사진 속 남편은 방금 꿈에서 본 모습과 똑같았습니다. 평소 미신을 믿지 않았던 그녀였지만 이 꿈은 달랐습니다. 남편의 간절한 눈빛과 목소리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도저히 잠을 다시 잘 수 없어서 거실로 나왔어요. 소파에 앉아 TV를 켰지만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죠. 계속해서 남편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으니까요. 여보, 내일 납골당에 오지 마요. 절대로 오면 안 돼요. 그 목소리가 너무 선명했어요. 그렇게 새벽을 보내고 아침이 되었습니다. 아침이 되어 아이들에게 꿈 이야기를 했어요. 처음엔 말할까 망설였지만 너무 불안해서 아이들에게 물어봤죠. 어젯밤에 혹시 아빠 꿈꾼 사람 있니? 그런데 그때 대학생인 큰 아들 준서가 표정이 달라지더니 엄마, 사실 저도 어젯밤에 아빠 꿈을 꿨어요. 아빠가 저한테 엄마 혼자 납골당에 가게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오늘은 집에서 제사 지내자고 했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밤, 어머니와 아들이 같은 메시지를 받았다는 것. 남편은 정말 가족에게 경고를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준서의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때 둘째 민지도 엄마, 나도 아빠 생각하면서 잤는데 새벽에 갑자기 춥다는 느낌이 들었어. 그리고 누가 제 이름을 부르는 것 같았어 라고 말했죠. 세 가족 모두가 같은 밤에 비슷한 경험을 한 거예요. 저는 그 자리에서 결정을 내렸어요. 이건 단순한 꿈이 아니라 경고라고 생각했거든요. 납골당 방문을 취소하고 집에서 조용히 제사를 지내기로 했습니다. 아이들도 모두 집에 있기로 했고요. 진짜 무서웠어요. 처음으로 초자연적인 현상을 믿게 된 순간이었죠. 예약했던 모텔에 전화해서 취소했고 친정어머니와 시어머니에게도 전화했어요. 어머니, 오늘 저희 집에서만 제사 지낼게요. 납골당은 가지 않기로 했어요. 두 분 다 이상하게 생각하셨지만 제 목소리가 떨리는 걸 느끼셨는지 더 이상 묻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그녀는 납골당 방문 계획을 전부 취소하고 집에서 제사를 준비했습니다. 평소라면 미신적인 생각이라며 웃어 넘겼을 테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너무나 생생한 꿈과 아들까지 같은 메시지를 받았다는 사실이 그녀에게 강한 확신을 주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남편의 제사상을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차렸어요. 그리고 남편 사진 앞에서 말했죠. 여보, 당신 말대로 할게요. 집에서 지낼게요. 고마워요. 이렇게 우리를 지켜줘서. 그때는 눈물이 흘렀어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감사함과 사랑의 눈물이었죠.
그날 오전, 가족들은 집에서 조용히 제사를 지냈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였지만 모두가 남편의 영혼이 그들과 함께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치 그가 정말 거기 있는 것처럼요. 제사가 끝난 후 오후 2시경 그녀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오후에 친구 영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그녀는 납골당 근처에 살고 있었거든요. 저보고 정연아, 뉴스 봤어? 큰일 났어. 라고 다급하게 말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무슨 뜻인지 몰랐죠. 영미의 말을 듣고 곧바로 TV를 켰어요. 그런데 화면에 나온 것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저희가 가려던 납골당으로 가는 고속도로에서 16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다는 뉴스였어요. 사고 지점은 제가 반드시 지나갔어야 할 구간이었고, 사고 시간은 오전 10시 17분. 제가 원래 그곳을 지나가기로 예정된 시간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17분경 고속도로 분기점에서 안개로 인한 대형 추돌. 사고가 발생해 1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뉴스에 따르면 짙은 안개로 인해 가시거리가 5m 이하로 떨어진 상황에서 한 차량이 급정거했고 이를 피하지 못한 뒤따르던 차량들이 연쇄 추돌했다고 합니다. 총 16대의 차량이 관련된 대형 사고였습니다. 그곳은 그녀가 반드시 지나갔어야 할 도로였고 사고 시간은 그녀가 그곳을 지나갔을 정확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대로 주저앉았죠. 준서가 저를 부축했는데 아들의 얼굴도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만약 그 꿈이 없었다면, 만약 남편의 경고가 없었다면, 저는 정확히 그 시간에 그 지점을 지나고 있었을 거예요. 그날 저녁, 남편 사진을 바라보며 계속 울었어요. 여보, 고마워. 정말 고마워. 라고 계속 말했죠. 남편이 정말로 저희를 구했던 거예요. 죽음을 넘어서까지 가족을 지키려 했던 겁니다. 그녀는 3년 동안 슬픔에 잠겨 살았지만 그날 처음으로 다른 감정을 느꼈습니다. 깊은 감사함과 따뜻함이었습니다. 남편은 그녀를 떠난 것이 아니라 다른 형태로 여전히 곁에서 지켜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저녁, 저희 가족은 다시 한번 식탁에 모여 남편에게 감사 기도를 올렸어요. 그 어느 때보다 진심으로, 가장 깊은 감사함으로 기도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들과 이미 떠난 사람들 사이의 연결이 단절되지 않는다는 것을 체험한 순간이었죠. 그날 밤 그녀는 3년 만에 처음으로 악몽 없이 평화롭게 잠들었습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마침내 마음의 안식을 찾은 듯 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사고 현장에 가봤어요. 아직도 도로 위에 사고 흔적이 남아 있었고 누군가 꽃다발을 놓아두었더군요. 그 자리에 서서 생각했어요. 내가 여기 있었다면 소름이 끼치는 생각이었죠. 이후 그녀는 사고 뉴스를 자세히 찾아봤습니다. 안개로 인한 대형 연쇄 추돌 사고였고 3명이 사망하고 9명이 중상을 입은 대형 참사였습니다. 그날 아침 그 도로의 특정 구간에 갑자기 안개가 끼었고 가시거리가 급격히 줄어들어 운전자들이 앞차를 제대로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사고 지점은 그녀가 납골 땅으로 가기 위해 반드시 지나야 했던 구간이었고 사고 시간은 그녀가 그곳을 지나가기로 계획했던 시간과 일치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사고 피해자들을 위해 성금도 보냈어요. 그리고 몇몇 가족들에게 위로 편지도 썼죠. 제 가족은 구해졌지만 다른 가족들이 겪은 고통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으니까요. 그때부터 저는 매일 아침 감사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 저는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다는 것은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죽음이 사랑의 끝은 아니라는 것을요. 남편은 육체적으로는 이 세상을 떠났지만 다른 방식으로 여전히 우리 곁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보호하고 있었죠. 그 사건이 있은 지 6개월, 그녀의 삶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3년 동안의 깊은 슬픔이 서서히 치유되기 시작했고, 그녀는 다시 웃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남편을 그리워하지만, 이제는 그 그리움 속에 감사함과 따뜻함이 함께합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 저는 매일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남편에게 편지를 쓰는 것처럼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을 적었죠. 여보, 오늘 민지가 피아노 콩쿠르에서 입상했어요. 당신이 정말 자랑스러워했을 거예요. 또는 오늘 준서가 대학에서 처제일을 받았대요. 당신 닮아서 그런가 봐요. 처럼요. 그렇게 글을 쓰다 보니 마음이 많이 편안해졌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는 남편이 항상 자신들 곁에 있다는 것을 더 강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갑자기 남편의 향수 냄새가 나거나 좋아하던 노래가 라디오에서 흘러나올 때면 그가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겪은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정신과 의사에게 상담을 받았는데 의사 선생님도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렵지만 이런 경험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의 모임도 찾게 되었죠. 그녀는 사별 후 초자연적 경험 모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꿈이나 다른 형태로 떠난 사랑하는 사람들의 메시지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공유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자신의 경험이 특별한 선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금은 사별을 경험한 사람들을 돕는 자원봉사도 하고 있어요. 제 경험을 나누면서 같은 상황에 있는 분들께 위로가 될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항상 말하는 것은 사랑은 결코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형태가 바뀔 뿐이죠. 그 사고 이후 1년 만에 그녀는 다시 남편의 납골 땅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두려움 없이 평화로운 마음으로요. 그녀는 그곳에서 남편에게 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감사함과 사랑을 전하는 시간이었죠. 납골 땅에 가서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그날 우리를 구해줘서 고마워. 당신이 우리 곁에 있다는 걸 이제 알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 할 거라는 것도요. 사랑해요. 그리고 처음으로 마음의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이제 그녀는 매일 아침 남편에게 말합니다. 여보, 우리 잘 지내고 있어요. 감사해요. 남편이 여전히 듣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리고 가끔 바람이 불 때면 그것이 남편의 대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가끔 남편 꿈을 꿔요. 하지만 이제는 무섭지 않아요. 반갑고 따뜻한 만남이 되었죠. 꿈에서 우리는 함께 걷고 대화하고 웃습니다. 그리고 깨어났을 때도 그 따뜻함이 남아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연결은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는 알게 되었으니까요.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삶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인생을 구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사랑과 연결, 그리고 죽음을 넘어선 보호에 관한 놀라운 증언입니다. 지금은 삶이 많이 달라졌어요. 슬픔보다는 감사함이 더 크게 자리 잡았고, 두려움보다는 평화가 제 마음을 채우고 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시간이 오히려 가장 영적인 깨달음을 준 시간이 되었죠. 남편은 여전히 저희 가족의 일부이고, 다른 방식으로 저희와 함께하고 있어요. 이제는 그 사실에 위안을 얻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중에도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들은 여전히 우리 곁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는 것을요.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사랑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단지 형태가 바뀔 뿐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서로의 경험을 나누면서 우리는 함께 치유될 수 있을 거예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은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모든 분들의 행복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